짐 싸.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냈다. 시어머니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엔 아직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집안에 짙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 붉은 입술,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입이 바짝 말랐다. 남편 현수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순간 귀가 멍해졌다. 30년이면 충분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여자가 웃었다. 이제 쉴 때도 됐죠. 그 웃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웃음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금 장난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라도 누군가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동생 태주는 시선을 피했고 막내 도윤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마지막으로 지우야. 내 아들을 불렀다. 계단 위에 서 있던 아들 지우. 그 아이는 끝내 나를 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정리해서 나가. 현수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가웠다. 위자료는 알아서 해줄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위자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대답 대신 그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잘못 없어도 끝나는 게 결혼이에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 원룸 앞에 섰다. 보증금 500, 월세 35. 복도 끝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집. 문을 열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낯선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대답은 없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30년 동안 한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29에 시집 왔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늦잠을 잔 적 없다. 매일 새벽 5시 부엌불을 켜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겨울엔 손이 얼어터졌고 여름엔 땀이 눈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정금자는 늘 말했다. 김치는 정성이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30년을 버텼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따라 손이 차가웠다. 미나야. 나는 가까이 앉았다. 이 집안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야. 그분은 힘없이 웃었다. 내 아들들 못 믿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업도 집도 다 너로 돌아가.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그리고 경고였다. 남편 현수는 집에 거의 없었다. 골프, 술자리, 접대. 늦은 밤 들어와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내일 제사야. 알았어. 좀 도와줄래? 응.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 준비했다. 항상 그랬듯이 10년쯤 지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떠나지 않았다. 아이 때문이었다. 아들 지우는 조용했고 딸 수아는 나를 닮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유학 가기 전날 수아가 울먹였다. 괜찮아. 나는 웃었다. 엄마는 익숙해.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다. 그리고 그 겨울 모든 게 무너졌다. 쿵.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뛰어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어머니, 손이 떨려 전화기를 3번이나 떨어뜨렸다. 병원, 중환자실 앞. 나는 혼자였다. 남편은 말했다. 회의 끝나고 갈게. 회의.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그렇게 3달이 흘렀다.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손을 잡고 얼굴을 닦고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찾았다. 미나 가까이 와. 나는 숨도 못 쉬고 귀를 가까이 댔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 비법은.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김치 비법은.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서랍 안쪽 검은 봉투.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아무한테도 주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삑.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어머니? 나는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울음소리, 인사, 형식적인 위로.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말만 맴돌았다. 검은 봉투.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 서 있었다. 30년을 서 있던 자리였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서랍을 열었다. 수십 개의 양념통, 낡은 수첩들, 그리고 가장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검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걸 꺼내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천천히 꺼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접힌 서류 몇 장. 나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금자 김치 비법.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배추 절이는 시간, 소금 농도, 고춧가루 비율. 그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온도, 습도, 계절별 차이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중간에서 손을 멈췄다. 붉은 펜으로 굵게 적힌 한 줄. 이 비율은 미나에게만 알려준다. 숨이 막혔다. 왜 저한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렸다. 뭐해? 남편 현수였다. 나는 순간 봉투를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수의 눈이 잠깐 봉투를 스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다음 날부터였다.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형,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 시동생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치 맛이 왜 이러냐고 난리야. 뭐? 현수가 짜증을 냈다. 레시피대로 했잖아. 아니래. 태준이 낮게 말했다. 예전 맛이 아니래. 나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해졌대. 도윤이 덧붙였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형수님, 태준이 나를 불렀다. 혹시 뭐 바꾼 거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현수가 나를 뚫어지게 봤다. 그 눈빛은 의심이었다. 그날 밤 현수가 처음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아까 그거 뭐야? 나는 모른 척했다. 뭐요? 봉투. 짧은 단어였다. 하지만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현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보여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상황 몰라?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사 매출 떨어지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거 레시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같이 살 거면 협조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같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저보고 협조하라고요? 현수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식었다. 그럼 나가. 너무 쉽게 나온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 여자였다. 아직 안 나갔어요? 그녀는 내 방 안을 자연스럽게 둘러봤다.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 여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젊고 당당하고 무례했다. 여긴 제 집이에요. 내가 말했다. 짧았지만 처음으로 내 목소리였다. 그 여자가 웃었다.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내 어깨를 밀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쫓겨났다. 정말로. 가방 하나. 그리고 검은 봉투. 밖은 추웠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다. 나는 봉투를 꼭 안았다. 그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무한테도 주지 마.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비법이 아니었다. 이 집을 움직이는 전부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멈췄다. 그래.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해보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김치를 담갔다. 내 손으로 김치 냄새가 좁은 원룸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김장통 하나, 낡은 칼, 그리고 내 손.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하는 것처럼 떨렸다. 틀리면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김치는 손이 기억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다. 배추를 들어 올리고 소금 농도를 맞추고 양념을 섞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그리고 노트에 적혀있던 그 비율. 손끝이 멈칫했다. 이 비율은 미나에게만 알려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대로 넣었다. 시간이 흘렀다. 하루, 이틀, 사흘. 뚜껑을 열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알던 그 맛이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슬퍼서가 아니라 되네. 작게 웃었다. 나 되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걸 어떻게 팔지? 나는 김장통을 바라봤다.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웠다. 며칠 뒤 나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전단지를 붙일까? 인터넷을 할까? 아무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적힌 글. 알바 구함.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다. 저 일자리 보고 왔는데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사장님이 나를 훑어봤다. 경력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김치 30년 담갔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해볼래요?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날 나는 주방에 섰다. 낯선 공간, 낯선 도구들. 하지만 손은 익숙했다. 오늘 김치 좀 담가봐요. 사장님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이었을 때 한 손님이 들어왔다. 김치 있어요? 사장님이 말했다. 오늘 담근 건 아직? 그때 손님이 냄새를 맡았다. 이건 뭐예요? 김장통 쪽을 가리켰다. 사장님이 뚜껑을 열었다. 오늘 새로 담근 건데. 손님이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거 누가 했어요? 가게 안 공기가 바뀌었다.
사장님이 나를 봤다. 이분이요. 손님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더 주세요. 짧은 말이었다. 그날 김치가 처음 팔렸다. 다음 날 또 그 손님이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여기 김치 미쳤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일주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 김치 있죠? 어제 그것 또 있어요? 택배 되나요? 나는 정신없이 일했다. 손이 아플 틈도 없었다. 사장님이 말했다. 미나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김치 이름 붙여야겠어. 나는 멈췄다. 이름이요? 사장님이 웃었다. 이건 상품이야, 이제.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적었다. 미나의 손맛. 며칠 뒤, 작은 스티커가 붙었다. 김치통 위에. 그때부터였다.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다. 10통 예약이요. 20통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팔면 안 돼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때 TV 뉴스가 나왔다. 한학식품 김치, 소비자 불만 증가. 나는 손을 멈췄다. 예전 맛이 아니다. 논란 확산. 화면 속에 남편 현수가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다시 김치를 담갔다. 이상하게도 손이 더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네.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나 씨, 주문 또 들어왔어요. 아침 7시. 가게 문도 열기 전인데 전화가 울렸다. 나는 앞치마도 못 맨 채 수화기를 받았다. 네, 반찬 가게입니다. 김치 주문하려고요. 몇 통이세요? 잠깐의 침묵. 50통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인터넷 보고 전화했어요. 그 김치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인터넷. 잠시만요. 나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사장님을 바라봤다. 사장님 50통이래요. 사장님도 말을 잇지 못했다. 받아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새웠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손이 멈추지 않았다. 미나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목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처음으로 내 힘으로 만든 기회였다. 사흘 뒤 택배가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후기 봤어요. 주문할게요. 이거 진짜 미쳤네요. 엄마가 울면서 먹었어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사장님이 말했다. 이건 감당 안 된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요. 가게 키워야지.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미나의 손맛 김치. 첫날 주문 120건.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이거 맞아요? 사장님이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맞았다. 한 달 뒤 주문은 10배로 늘었다. 작은 반찬 가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우리는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뉴스가 또 나왔다. 한학식품 매출 급감 주가 하락. 화면 속 현수는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일시적? 그건 시작이었다. 미나 씨, 이거 봐요. 사장님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유통업체에서 계약하자는데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멈췄다. 그 회사 이름. 익숙했다. 예전에 시댁에서 거래하던 곳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계약할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선택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미나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학식품 법무팀입니다. 손이 굳었다. 무슨 일이죠?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싫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검은 봉투를 꺼냈다. 노트 말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 그동안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나는 천천히 펼쳤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유언장. 손이 떨렸다. 내용을 읽었다. 한 줄, 한 줄. 그리고 멈췄다. 이게 뭐야? 눈을 의심했다. 김치 제조 비법에 대한 권리는 며느리 김미나에게 단독 귀속한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해당 비법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김미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손이 더 떨렸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작게, 천천히. 그래서였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알려줬는지, 왜 아무한테도 주지 마 라고 했는지. 이건 단순한 비법이 아니었다. 이건 권리였다. 그리고 무기였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접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제 끝났네. 누가 위인지 정해졌다. 마이너스 가게 문이 열렸다. 딸랑. 익숙한 소리였지만 그날은 공기가 달랐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남편 현수였다. 예전과 달랐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미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가게입니다. 짧게 말했다. 현수의 입술이 굳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형수님, 시동생 태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막내 도윤까지 셋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말하세요. 잠시 침묵. 먼저 입을 연 건 태준이었다. 도와주세요. 나는 웃었다. 뭐려? 현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회사 망하게 생겼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요? 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레시피 돌려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싫어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나.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감정 싸움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맞아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이죠. 현수는 말을 잃었다. 나는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다. 유언장이었다. 나는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읽어보세요. 셋의 눈이 동시에 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멈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이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말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갔다.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침묵. 그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이었다.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건 현수가 입을 열었다. 얼마 원해? 나는 웃었다. 돈 얘기 먼저 하시네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시간 없죠. 그리고 의자를 끌어앉았다. 그럼 조건 말씀드릴게요. 셋의 시선이 내게 고정됐다. 첫 번째, 나는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30년.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일한 시간입니다.
현수가 눈을 피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다. 공개 사과.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뭐요? 나는 똑바로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요. 형수님, 그건. 세 번째, 나는 말을 끊었다. 레시피 사용 시, 매출의 일정 비율, 로열티.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 초가 흘렀다. 현수가 웃었다. 미쳤네.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 혼자 해도 되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긴 침묵 끝에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자. 나는 눈을 깜빡였다. 뭐요? 다 하자고. 목소리가 낮았다. 사과도 돈도.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며칠 뒤 기자들 앞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전처 김미나 씨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정말로 그날 이후 한학식품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 회사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내 이름으로 살았다. 미나의 손맛. 그 이름은 브랜드가 됐다. 딸 수아가 돌아왔다. 엄마, 나를 안고 울었다. 나는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그리고 아들 지우도 왔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나는 잠시 그 아이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늦었지만 괜찮다. 진심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냥 나였다. 나는 김치를 담갔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달랐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선택이었다.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